아침이 밝았다. 그 말이 참 우습다. 밝아진 건 창밖이고 내 하루는 여전히 어둑한 채로 남아있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는 오늘을 버티는 일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 그 차이를 이제야 안다. 이불 위에 등을 붙이고 누워 있으면서 천장을 바라본다. 그냥 바라본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 내 마음과 똑같아서 괜히 오래 보게 된다. 그 천장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것이다.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내가 한때는 누군가의 중심이었다. 가장 불려지던 이름이 있었다. 필요한 존재였고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건 나를 찾는 목소리가 없다는 뜻이다. 사람은 목소리를 잃고 나면 다음에는 존재를 잃는다. 지금 나는 존재의 흔적이 희미해진 사람이다.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다. 세월을 탓하고 싶지도 않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바쁘고 지치고 각자의 하루가 있다. 나는 그걸 안다. 정말 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덜 외로운 건 아니다. 주방으로 간다. 식탁에 앉는다. 의자가 빈자리를 품고 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한때는 그 자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웃음이 흘렀고, 언성이 오르기도 했고, 식탁 위에서 사소한 말다툼도 했었다. 그 모든 소리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 집은 지금은 소리를 잃었다. 침묵은 고요가 아니다. 침묵은 사람이 사라졌다는 증거다. 커피를 내린다. 향은 여전히 좋다. 문제는 향이 아니다. 문제는 함께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맛을 음미하는 음료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약물에 가깝다. 천천히 들이키고 천천히 삼킨다.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려 한다. 살아있다는 건 무엇일까? 심장이 뛰는 거? 숨이 드나드는 거? 몸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건 생존일 뿐.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건네지는 것, 누군가에게 닿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없으면 사람은 투명해진다. 그리고 나는 지금 투명해지고 있다. 가끔 전화를 받는다. 목소리는 반가움을 먼저 준비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대부분 짧다.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말투는 부드럽다. 예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 나를 향한 시간은 없다. 사람은 누군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순간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지금 서서히,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라지는 중이다. 다들 말한다. 나이 들면 이해심이 많아진다고, 포용이 넓어진다고, 마음이 어른이 된다고. 그건 틀렸다. 나이 들면 마음은 더 아프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선명해진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사랑했었던 순간이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찌른다. 그때는 있었는데, 나는 그 순간에 살아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분명 더 약하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건네지지 않는 사람이다. 눈물은 잘 나오지 않는다. 눈물은 감정이 넘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직 살아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나는 울기에도 너무 오래 버텼다. 눈물이 말라버린 마음은 강한 게 아니라 그저 지쳐버린 것이다. 사람은 잃어버릴 때 알아챈다.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근데 참 이상하다. 그걸 알게 되는 시점은 항상 너무 늦다. 나는 이제 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떠난다. 사람도, 순간도, 따뜻함도, 이름도.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잃어버림이 덜 아픈 건 아니다. 상처는 알아도 아프고 몰라도 아프다. 예전에는 밥을 차리면 누군가가 식탁으로 왔다. 숟가락을 두는 소리가 있었고, 국을 떠주는 손이 있었고, 그릇을 건네는 말들이 있었다. 조금 더 먹을래? 이건 좀 짜지 않아? 꺼봐. 내가 맛있다고 했지. 그 조그마한 대화들이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따뜻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는지 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을 때는 사랑을 모르고 사랑이 지나가야 사랑을 안다. 나는 이제서야 그때가 사랑이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집 안에 있던 소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기억 속으로만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부엌에서 나는 물 끓는 소리, 식탁 위 컵이 부딪히는 소리, TV의 작은 소음,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없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다. 집이 조용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조용해진 것이다. 내가 먼저 잃어버린 것은 목소리였다. 말하지 않으니 말할 일이 없어지고 말할 일이 없으니 말이 줄고 말이 줄어들자 아예 목소리 자체가 작아졌다. 지금 나는 말을 할 때조차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어투가 남아있다. 괜찮으면, 혹시 시간 되면, 바쁘지 않다면, 나는 언제부터 내가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믿게 된 걸까? 언젠간 어느 순간 누구도 나에게 기대지 않게 되었고, 그러자 나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은 서서히 혼자가 된다. 그리고 나는 시간을 잃었다. 예전의 하루는 누군가와 함께 흘렀다.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있었고, 점심을 챙겨야 할 이유가 있었고, 저녁을 둘러앉아 먹을 얼굴들이 있었다. 지금의 하루는 길다. 너무 길다. 무슨 일을 해도 하루가 남는다. 잠을 자도 깨어 있고 깨어 있어도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저 쌓인다. 외로움은 쌓이는 것이다. 눈처럼 조용히, 천천히, 무겁게 나는 사람을 잃었다. 하나씩 천천히 말없이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뜸해지고 약속이 없어지고 명절 인사가 형식이 되고 전화가 사라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표정이 어색해지고 기억 속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그리고 결국 아예 없는 것처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우리는 서로를 버린 게 아니다. 서로의 삶에서 밀려난 것뿐이다. 근데 그건 버림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이게 제일 치명적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존재한다. 누군가가 나를 찾으면 나는 여기 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사라진다. 지금 나는 사라지는 중이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깨달았다. 사라지는 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길 기다리는 순간이 길면 길수록 나는 더 연해지고 더 흐려지고 더 지워진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붙잡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근성의 문제도 아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다. 나는 나를 다시 존재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나의 나로. 외로움은 말로 설명하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말로 설명하는 순간 그 외로움의 깊이를 절대 담을 수 없다. 사람은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를 살아낼 수 없다. 그래서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운다. TV를 틀어놓고 라디오를 켜고 문을 열어두고 사소한 일을 붙잡고 말이 아닌 소리로 공간을 채운다. 하지만 결국 소리가 멈추고 밤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밤에서야 외로움은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밤은 잔인하다. 낮에는 버티던 것들이 밤에는 무너진다. 침대에 누우면 몸은 눕는데 생각은 눕지 않는다. 생각은 살아있고 감정은 깨어있고 기억은 나를 다시 끌고 나온다. 과거는 잔인하다. 지나갔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말도 없이 다시 찾아와 나를 앉혀놓고 묻는다. 그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나는 대답할 수 없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외로웠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외로움을 일리 있는 바쁨으로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사람은 바쁠 때 외롭지 않다. 외로움을 마주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나는 마주할 시간이 너무 많다. 어떤 날은 심장이 갑자기 아파온다. 의학적인 통증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된 통증이다. 누군가 내 안쪽을 조심스럽게 누르는 느낌. 그러다 갑자기 세게 쥐는 느낌. 그 통증은 말이 없다. 그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린다. 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너무 오래 참으면 우는 법을 잊는다. 울지 않는다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다. 말이 없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다. 조용한 고통은 제일 깊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맞다. 혼자도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괜찮아진다는 건 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다. 외로움을 내 집안의 그림자처럼 같이 두고 사는 것이다. 외로움은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안다. 외로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다.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한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처럼 혼자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구도 부르지 않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는 이름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걸 모를 테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채로 서로를 닮아간다.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 가까운 것 같다. 태어날 때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니까 사람은 결국 혼자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사실을 누구와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게 외로움의 모순이자 유일한 위안이다. 나는 이제 외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외로움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게 없었다면 나는 이미 모든 감정을 잃고 모든 온도를 잃고 내 안에서 완전히 죽었을 것이다. 외로움이 있다는 건 아직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살고 있다는 뜻이다. 외로움은 죽지 않았다는 증거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3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외로움의 심장 부위다. 이제 4부에서는 외로움 속에서 다시 나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간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법. 4부의 감정은 잔잔하지 않다. 다시 서는 장면이다. 느리고 단단하게 올라온다. 나는 어느 날 아주 조용한 순간에 깨달았다. 외로움 속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 나를 부르지 않는 상태라는 걸. 나는 오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많이 불렀다. 밥 먹어. 다녀왔니?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내가 할게.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나는 수없이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고 누군가의 하루에 내가 들어가도록 애썼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나를 단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었다. 내 이름이 내 입에서 사라졌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나는 거울 앞에 앉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앉았다.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앉은 게 아니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봤다. 천천히 눈가의 주름, 입가의 패인 자국, 피부의 질감, 표정의 방향. 거울 속의 나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더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아주 작은 문장을 말했다. 진짜 오랜만에 안녕.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상냥하게도 반가움으로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하게. 그런데 그 안녕 한마디가 가슴 안쪽에서 긴장된 실을 천천히 풀어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아, 나는 아직 여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조금씩 나를 부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조용히, 그러다가 조금 크게, 그러다가
말끝에 온기를 실어서 이름은 참 신기하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나는 다시 존재가 된다.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나를 불러낼 수 있다. 존재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다. 존재는 내가 인정할 때 살아나는 것이다. 나는 외로움과 싸우지 않기로 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면 나는 계속 패배할 것이다. 외로움은 없애는 감정이 아니라 자리에 두고 함께 사는 감정이다. 나는 그 외로움을 내 옆에 앉히기로 했다. 내 의자 옆에, 내 식탁 위에, 내 침대 곁에. 외로움은 이제 나를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나를 조용히 살아있게 하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긴다. 나는 빛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몰랐을 뿐이다. 어느 날은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하늘은 예전보다 더 크게 보였다. 아니, 내가 하늘을 오래 올려다본 게 오랜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너무 아래만 보고 살았다. 바닥만 보고, 기억만 붙잡고, 사라진 것만 헤아리고, 잃어버린 자리만 세고 있었다. 하늘을 보는 순간, 숨이 조금 트였다. 나는 아주 작은 숨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살아가는 건 거대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조금 더 숨을 쉬는 일, 조금 더 버티는 일, 조금 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 정도면 된다. 나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다시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림은 내 마음을 더 비워내지 않는다. 기다림은 내 손을 더 차갑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방향을 바꾸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순간을 기다린다. 그건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온다. 하지만 분명히 온다.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닻을 내리는 순간이 있다. 나는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거창하지 않게, 빨리 가지도 않고, 누구에게 증명하지도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이름을 부르는 일, 따뜻한 물로 손을 씻는 일, 햇빛 아래 서 있는 일,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일. 다시 시작하는 건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데리고 돌아오는 일이다. 나는 지금 나를 데리러 가는 중이다. 사부는 여기까지. 너는 큰 감정의 물꼬를 이미 넘었다. 지금부터는 다시 서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5분은 조용한 결심이 아니라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여기서 삶이 바뀐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습관을 만들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잘 살아보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작은 의식.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인다. 그냥 움직인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눈을 뜨고 감는 것. 나는 그 기초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놔뒀었다. 살아있는 척하면서 사는 감각은 죽어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초부터 다시 한다. 가끔은
아침 햇빛을 손등 위에 올려놓아 본다. 따뜻하다. 따뜻하다는 감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따스함이 낯설었다. 낯선데 좋았다. 나는 그 순간에 깨달았다. 아, 나는 다시 느낄 준비가 된 사람이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감정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다. 무기력, 공허, 멍함. 그게 진짜 무너진 상태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조금씩 아주 약하게라도 느끼고 있었다. 이건 돌아오는 첫 신호였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방치해 두었는지를 직면하기 위해서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옷들은 무게 없이 걸려 있었고, 거울은 얼룩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집은 말이 없는 나를 똑같이 닮아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집도 아니고, 누군가를 초대하는 집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줄 집도 아닌 그냥 숨만 쉬는 집. 나는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내 삶을 다시 잡으려면 먼저 내가 있었던 바닥을 정확히 봐야 하니까. 나는 그날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에 쓰던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는 내가 한때 좋아했던 것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좋아하던 꽃, 내가 좋아하던 음악, 내가 좋아하던 색깔, 내가 좋아하던 계절. 나는 그걸 보다가 숨이 들렸다. 나는 정말로 나를 완전히 잃고 살았구나. 누구를 위해서였을까? 누가 고맙다고 했을까? 누가 기억해 주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을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나도 나를 몰랐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아프지만 깨달음이라는 건 언제나 아픔과 함께 온다. 그래서 나는 하나씩 다시 해보기로 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느끼고, 다시 내 손으로 만지고, 다시 내 입으로 말해보기로 했다. 살아간다는 건 새로운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다시 데려오는 일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틀었다. 그 노래는 세월을 건너도 여전히 나를 알고 있었다. 가사 한 줄이 가슴 안쪽을 천천히 건드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젠 울지 않아도 된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어서.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흐르는 생명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나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돌아오고 있었다. 오랜 길을 돌아서, 긴 어둠을 지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다시 나에게 도착하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누가 내 곁에 있든, 누가 내 곁에서 떠났든, 그건 더 이상 나의 존재를 흔드는 이유가 되지 않겠다고.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들겠다고.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좋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이제는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생을 나를 다시 데려오는 데 쓰기로 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였으니까. 나는 이제
정말로 시작하려 한다. 조용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어딘가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 나도 자리를 갖고 싶었다. 기억 속이 아닌, 필요 속이 아닌, 의무 속이 아닌, 진짜 한 사람으로. 그런데 나는 그걸 평생 남에게서만 받으려 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야 내가 존재로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끝없이 주고, 내어주고,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그러다 결국 나는 나를 다 비워버렸었다. 그리고 텅 빈 나는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그저 무너져 있었다. 그걸 인정하는데 나는 정말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제 안다. 사람은 남의 마음에 머물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에 서야 한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다시 차지하기로 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던 내 마음의 한가운데에 천천히 내가 앉는다. 불편하다. 익숙하지 않다. 낯설고 조금은 어색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자리는 원래부터 내 자리였다는 것을. 나는 그동안 내 자리를 남에게 내주고 그 빈자리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이제 그 자리를 되돌려 받는다. 아무도 빼앗은 게 아니었고 내가 잠시 놓았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가 전화해 주길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림은 나를 말라버리게 했다. 대신 나는 나에게 묻는다. 오늘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그 질문 하나로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 질문 하나가 지금 나를 움직인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외롭게 두지 않는다. 어느 날 바람이 불었다. 아무 의미 없는 바람 같은데 그 바람이 내 귀에 속삭였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이 내가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누가 말한 게 아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것도 아니었다. 내 마음이 나에게 말한 것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이제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를 믿기로 했다. 나는 나와 함께 걷기로 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지 않고, 누구에게 뒤처지지도 않고, 그냥 내 속도대로. 내가 만약 지금 이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 단 한 문장만 건넬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한번 쓰러진다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직 잊지 않은 사람들이다. 살아온 세월이 그걸 이미 증명한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조용히 말한다. 괜찮다. 정말 수고했다. 여기까지 버틴 것만으로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일어난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크게 걷지 않는다. 멀리 가지 않는다. 단지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게 내가 남은 생을 살고자 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우리 정말 많이 버텼다.
정말 많이 아팠다. 하지만 정말로 여기까지 와줬다. 그 사실 하나면 다시 시작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 같은 길 위에 서 있다. 나도 걷는다. 당신도 걷는다. 우리의 속도는 다르지만 우리의 방향은 같다. 살아있기로 한 사람들. 오늘도 그렇게 천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걷는다.